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딱 보니까 오늘 퇴근 시간대쯤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일어났을 때 전달해드렸던 영상에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도 좀 우중충하겠다. 그리고 좀 미세먼지가 별로 가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싹 거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만 유지가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여전히 심하고도 심하다 보니 장담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들로 우리가 맑은 오늘 하늘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속상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 정말 많은데 사실 임영웅님의 소식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좀 힐링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영웅님 본인도 있겠지만 바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그 선한 영향력을 볼 수 있어요.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웅바라기 스쿨 정기 후원 선한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송파 청소년 희망 나눔 만원의 행복 건행대회를 실천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멋진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여기에 이 글자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 덕분에 빛이 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할게요 라고 잠실 더 히어로 영웅시대 웅바라기 스쿨이라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영웅시대 웅바라기 스쿨 회원님들이요. 바로 오늘 18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미 4일 전인 14일 날 서울 송파구 청소년 희망 나눔에 매달 만원의 행복으로 함께하는 건행데이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잠실 더 히어로 카페에서는 운영하는 스터디방 웅바라기 스쿨은요. 2021년 KBS 단독 콘서트 때 608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통하여 가수 임영웅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회원님들은요, 2022년 생일을 기념하며 843만원,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당시에는 741만원, 그리고 이번 14일날 150만원을 기부해서 현재까지 총 2342만 1600원을 기부하셨고 임영웅과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에 동참해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영웅시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건행 아카데미 문화강좌를 열어서 다양한 문화강좌와 덕후 생활에 필요한 스밍, 투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분들이긴 한데 제가 엄청나게 바쁘게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특히 이분들하고 스케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활동과 활약을 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 자, 그런데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기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스밍 활동도 엄청나죠.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편곡 버전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사실 워낙 다양한 버전의 영상들이 조회수가 빵빵 터져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1000만 뷰가 좀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1000만 뷰라는 영상의 조회수는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한 단위의 조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편곡 버전, 불과 지난 5일 올라왔던 임영웅님의 이 영상이요, 이 100만 조회수 돌파를 했다라는 거. 5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3일 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됐죠? 그 사이에 100만 조회수가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는 사실 이 발매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1년하고도 훨씬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곡 버전이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이러니 2집 앨범이 발매됐을 때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있습니다. 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적 작곡가님과 조용수 작곡가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퇴근하셔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어찌됐건 이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적 작곡가의 입을 귀까지 쫙 걸리게 만든 굉장히 유의미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음원 파워가 결국에는 합산 조회수 5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원 영상과 뮤직비디오 영상의 도합 조회수가 이제 5천만 뷰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죠. 이러니 임영웅님이 이 유튜브 내에서의 활동만 봐도 얼마나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 덕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몸값은요, 천정부지로 올라서 뭐 행사 기준으로는 한 해 출연당 1억 원을 넘어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대하여 뉴스 기사가 굉장히 좀 대서특필이 됐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은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기사죠. 임영웅 출연료 1억, 아니 2억도 아깝지 않다. 나오나 심수봉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쭉 내려보니까요. 자, 이 당시 때 KBS 단독쇼 때 옆에 있었던 이 감독님이 뭐 나훈아님, 심수봉님, 그리고 임영웅님, 김호중 씨 등등 각종 이 콘서트 PD 분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뭐 사실 이 권재영 PD님의 채널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미 그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불만도 있겠지만 제가 뭐 그 채널에 대해서는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PD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내용에서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KBS 송년 특집 임영웅 단독 콘서트 We Are Here로 제작 비하인드와 섭외 과정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임영웅님의 출연료가 그 당시 얼마로 책정됐었냐라고 질문을 받자 이 권 PD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책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프로그램 만들 때 보통 얼마가 지급될지 총액이 나온다고 해요. 뭐 조명, 음향, 출연료 등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출연료의 경우는 공란으로 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연하는 걸 전제로 하고 출연료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영웅님 측에서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마치 1억을 지급할 테니 출연해달라.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출연료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1억, 아니 2억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언급 자체가 뭐 얼마를 받겠다, 얼마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확실한 건 이 권 PD님은 임영웅 단독쇼를 만들 당시에 이미 KBS가 나훈아 선생님과 심수봉님을 잇는 그 다음을 필요로 했고 KBS 측에서 임영웅과 안 하게 된다면 이 가수를 타 채널에 빼앗기는 셈이 된다. 임영웅이 그래서 돋보일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훈아, 심수봉 연장선에서 제작해야 한다. 라고 당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TV조선과 공식 활동이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 바로 2021년 9월이죠. 모든 방송사 섭외 1순위도 아니고요. 0순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방송사는요. 엄청난 고액의 출연료를 제시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PD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임영웅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입장에서도 KBS는 뭔가 상징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프닝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를 위해 KBS에 헬기를 띄워달라고 요청했고 이 고양시 일산 킨텍스의 본 무대 이외에
추가로 KBS 별관에서 추가 무대를 구성했는데 이 무대 하나만 봐도 뮤직뱅크를 몇 번이나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지만 전혀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몇백억짜리 음악쇼 스케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프닝을 구성하고 나서야 이 쇼가 되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연출자가 창피한 건 가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인데 이 당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자신에게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날 무대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We are hero라는 코로나를 극복한 모두가 영웅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전국으로 잘 전달됐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시 제작진에게 임영웅님이 어떤 무대를 원했는지 또 이 비하인드를 다룬다고 합니다. 이 권PD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비하인드를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전액받지 않은 만큼 출연료를 1억, 2억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의 이 성공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점 나아가서는 이 무대의 스케일이 수백억 단위였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임영웅님이 콘서트와 무대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이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감격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정말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중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나아가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출연료가 책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과연 어떻게 준비될까라는 궁금증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그 영상 다루기 이전에 전달드릴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진도 소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포착이 딱 된 모습인데 이 사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신 근황은 아니고요. 임영웅님이 예전에 촬영됐던 모습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LA에서 촬영됐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임영웅님이 나이키 운동화도 신고 있고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이 머리 헤어스타일, 선글라스 뒤에 보니까 토이스토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이 티셔츠도 입고 있는데 아마 이 당시 때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LA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쇼핑몰 등에서 목격이 됐는데 이것이 백화점인지 쇼핑몰인지 저도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의 의견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쇼핑 중에 한 팬분이 촬영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임영웅님의 근황 역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2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을 걸로 전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2집 앨범이 발매가 되고 만약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임영웅님은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던 것처럼 아마 꽤나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할 가능성도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순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몇 달 남지 않았다. 조만간이다. 저는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만한 또 이야기들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K리그와 업계에 나아가서는 많은 방송 관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 가수가 이제껏 현존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만큼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실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KBS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인데 이게 스포츠 뉴스예요. 제목부터 보면은 K리그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임영웅 효과? 자, 딱 적혀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K리그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임영웅 효과다. 자, 보니까는
MC분부터 기자분 그리고 편집장님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쭉 쏟아내는데요. 과연 무슨 얘기를 쏟아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뭐 다 말하기엔 내용이 너무 길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편집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진작에 그분의 파워, 임영웅님의 파워를 알고 있었다. 이때 문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임영웅 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슈퍼스타인 거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임영웅 님이냐 임영웅 씨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다른데 이제는 팬튜버가 아닌 이런 편집장님도 임영웅 님자를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위상이 이제는 님자를 붙여야 할 만큼 굉장히 격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 한 매체에서 매거진을 만들 때 표지 모델이 되신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국내에 이렇게 발간되는 그 최초의 잡지였긴 했지만 국내에서 발간되고 난 이후 정말 최초로 재인쇄, 그러니까 추가 제작이 된 거죠. 잡지가. 재인쇄가 들어갔을 만큼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적이 있어서 나는 그분의 위력과 이 영웅시대 팬덤 분들의 파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편집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기자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임영웅님의 이 절친 효과라고 하는데 이때 편집장님이 빵 터져요. 왜냐면 자신도 임영웅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자님도 옆에서 임영웅님 얘기를 할 때 임영웅 씨라던가 뭐 임영웅 가수가 아니라 임영웅 님이라고 정확하게 강조하면서 평소에도 이 황의조 선수와의 이 절친으로서의 친분이 있었는데 아마 임영웅 님의 효과로 이날 골을 넣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가운데에 계신 이 MC분은 뭐라고 하냐면 안 그래도 임영웅 님, 역시나 임영웅 님이라고 말하자 이젠 세 명이 다 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임영웅 님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임영웅 님 효과 덕분에 이 K리그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흥해지고 있는 상황 같다. 이 본인들도 굉장히 좀 어리둥절해하다고 하더라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편집장님이 실제로 이 연맹 관계자들도 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번에 이 울산 팀과의 경기가 또 있었거든요. 다른 팀의 경기가. 근데 그때도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리면서 임영웅 효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축구연맹 관계자들도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해요. 단발적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행사 이벤트의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축구 팬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워낙 대중적으로 슈퍼스타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콘서트.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나도 콘서트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정도로 임영웅님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의 콘서트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간택받아야 할 만큼 정말 피켓팅을 해야 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트래픽이 몰리는 엄청난 가수의 공연이다 라는 걸 알고 있듯이 임영웅님의 시축이 나온 이번 이 행사의 영향력이 이 리그 전체를 띄워버리다 보니까 임영웅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번 FC 서울 경기 때 신기록 달성했잖아. 아, 근데 축구가 재밌나 보지? 그럼 나도 축구 가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효과가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기장에서도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의 이 여파가 이 K리그의 흥행에 어떠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런 영향력을 저는 행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덕분에 K리그 자체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신나버린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 축구 비하인드를 제가 또 하나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무려 2년 전에 올라왔던 영상이긴 한데, 자, 이때 다른 축구팀의 이 관계자분이
이 누추하신 곳에 바로 엄청난 분인 임영웅 님이 방문을 하기로 했다. 임히어로가 방문을 해주시기로 했다. 요즘 대세다. 왜냐면 이때가 이제 미스터 트롯을 우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님이 자신들의 이 경기장에 용병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다른 동호회에 소속이 돼 있어도 다른 경기가 있을 때 이렇게 스카우트를 받는 거예요. 오늘 경기 좀 띄워주시면 안 되냐. 우리가 축구 인원 숫자가 좀 안 맞는데 임영웅 님이 와서 경기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워낙 임영웅 님이 유명하고 대세니까 우리 시합에 함께 와서 띄워주시면 영광일 것 같다. 아마 이 후자 쪽에 가까운 형태로 우리 아티스트가 이 당시에 초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영상이 딱 시작하자마자 임영웅 님이 오늘 메이크업을 잘 안 하셔서 멀리서만 모습을 찍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건행 인사를 날립니다. 뭘 알아도 좀 제대로 아는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임영웅 님의 축구 경기 모습이 많이 담기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영웅 님이 워낙 메이크업도 안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분이 가까이서 찍진 않았는데, 자, 요 모습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입니다. 멋지게 빵 슈팅하는 모습까지. MF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드필더라고 해서 중앙선 라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중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진에서 임영웅 님이 공격수로 막 뛰어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 공을 몰고 가가지고 골대 앞에까지 패스까지 해줬는데 이 같은 팀원이 골을 못 넣었죠. 뭐 아쉬워하는 임영웅 님의 모습까지. 굉장히 축구를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이미 뭐 2년 전에서도 잘 잡혀 있었고요.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축구 선수로서의 이 기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분, 임영웅 님이 아시에 골을 못 넣었어가지고 이제 막 미안하다 이렇게 막 제스처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님 축구 실력이 굉장하다. 정말 탐난다. 우리 팀원으로 모셔오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이 당시 때 쏟아냈던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축구 사랑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K리그에도 지금 임영웅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하나 전달드릴 깜놀 사진과 비하인드가 있어요. 보니까는 이 당시 때 이승열 선수가 FC 서울 선수 출신으로 은퇴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기념하기 위해서 임영웅 님이 이 유니폼을 들고 와서 응원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이분이 바로 이승열 선수였고, 이승열 선수와 임영웅 님이 원래부터도 굉장한 인연이 좀 있었던 사이라서 뭐 황희조 선수와 기성용 선수도 인연이 있지만 이승열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FC 서울 수축을 진행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요 사진. 이게 거의 뭐 한 2년 전? 이때쯤인 것 같은데 이때도 임영웅 님이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분 누굴까요? 저는 이승열 선수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소천사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의 모양이라든지 귀의 크기라든지 뭐 이 눈빛이 굉장히 좀 이게 이승열 선수 현역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만약 다른 분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동호회 사람들과 축구하는 임영웅 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지금도 임영웅 님이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스트레스를 풀면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축구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축할 때 발목 부상 테이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또 뭐 그렇게 심한 상태는 제가 볼 땐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임영웅 님이 이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진 부담감과 자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축구 경기를 통해서 많이 케어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동남아 영화 개봉 소식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CGV에서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얘기가 쭉 적혀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린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곳보다도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영화관 개정, 그러니까 이 CGV 시네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남아 CGV인데 이곳에서만 이렇게 영화가 개봉했을 때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하고 현지의 언론사나 또는 K-POP SNS 계정들 또는 K-POP 언론사들에서는 이 영화 개봉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현지 영웅시대 팬분들도 있다고 해요. 잘 몰라서 지금 영화를 못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GV 시네마스 트위터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쭉 내려보면은 여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기 리트윗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팬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야 임영웅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영화 개봉했다라는 것이 SNS로 많이 번져가지고 현지에 계신 팬분들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요 팬 활동도 꼭 우리 영웅시대 수호천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내용은요, 여기에서 끝일까요? 네,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임영웅, 이찬원, 정동원 트로트 가수 아닙니다. Z세대 탐구생활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자, 한번 쭉 내려드리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국내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흥행보증 수표로 자리매김하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가운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성을 재조명받은 가수들이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나 시작은 트로트였지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도전하게 되면서 결국 다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이 가수들의 인기곡을 Z세대,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 굉장히 젊은 인턴 기자들이 분석해봤다라고 해요. 뭐 정동원 군의 뱃놀이도 분석했고요. 이찬원님의 찬또배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기준으로 이 Z세대 기자들이 왜 이 가수들의 노래가 인기가 많은지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자, 한번 쭉 읽어드리면 임영웅의 곡 런던보이가 뮤직비디오 1300만 뷰를 돌파했다. 런던보이는 임영웅의 자작곡으로 지난 2022년 15일 5월 15일 발매된 더블 싱글 앨범, 이거는 11월달 싱글 앨범을 말하고 있네요. 11월 15일에 발매된 더블 싱글 앨범에 폴라로이드와 함께 수록됐다. 런던보이는 모던 락 장르의 곡이다. 지금 기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다시 참 답답하네요. 그 더트롯쇼. 이 더트롯쇼에서는 여전히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트롯 후보곡으로 올려두고 있는데 이런 기자들의 글을 보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기자분들도 좀 이 더트롯쇼가 언제까지고 트롯곡으로서 거의 나올 수 없잖아요. 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모습이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경쾌하고 신나는 멜로디 라인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전한다. 뮤비 속의 임영웅은 안경으로 댄디한 모습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스타일링과 힙한 헤어스타일로 매력을 드러냈다. 임영웅은 런던보이를 통해 정규 1집을 발매한 이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담아냈다고 전했다. 또한 멜론 스포트라이트 채널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지내던 기억을 회상하며 한국에서 즉흥적으로 써내려간 자작곡이다라고 밝혔다. 이 런던보이가 첫 자작곡이라는 부분엔 큰 의미가 있다. 트로트 가수로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곡에 도전함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곡이 사랑을 주제로 표현한 곡이지만 그 대상이 연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누군가를 떠올릴 때 다양한 세대에서도 공감하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임영웅이라고 하면 트로트를 굉장히 잘 부르는 가수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런던보이를 듣고 나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선입견인지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임영웅 하면 트로트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이 곡을 추천하고 싶다. 이게 Z세대 인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들이 볼 때는요, 런던보이는 모던 락 장르이고 임영웅님은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을 자작곡으로 써내려갔으며 트로트라는 프레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으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단순히 트로트만 잘한다라는 선입견은 매우 잘못됐고 임영웅 하면 트로트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이 런던보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팩트 오브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은 이젠 트롯 가수에 국한 지을 수 없다는 게 팩트예요.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K-pop 팬들이 트로트를 좋아해서 임영웅님의 노래에 빠져들어서 입덕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영웅님의 다른 장르의 노래들,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나아가서는 뭐 무지개, 다양한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다방면으로 선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가수를 단순히 트롯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 트롯 가수였다면은 최근에 시축 자체도 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축 행사에서도 트로트를 불렀겠죠. 하지만 임영웅님은 오히려 시축 관계자들과 관객들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임영웅님의 히어로 EDM 버전을 비롯하여서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댄스 무대까지. 아니 어떤 트로트 가수가 이런 무대를 선보입니까? 보통 오면은 행사 뛰면 트로트 가수는 자기 노래 부르기 바쁘잖아요. 아니면 옛날에는 남행열차 이런 거 많이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임영웅님은 그런 행보와는 아예 비교조차가 안 되는 굉장히 거리감을 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티스트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움뽕차는 소식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함께 부탁드리며 우리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